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화요일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저희가 1위, 6위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먼저 저희가 준비한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이재명 대표가 병상 단식 중인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바로 녹색병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야권 인사들이 단식 회복을 위한 단골병원이 바로 이 보시는 밖에서 보이는 녹색병원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아침에 들것에 실려서 이곳 녹색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단 여러 보안 사정상 통제가 좀 있다는 취재기자의 전원도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은 없는데 지금 이 시각 녹색병원의 밖의 모습 비교적 차분한데 사실 지금 카메라가 비치지 않는 곳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의 여러 목소리도 좀 들린다고 하는 저도 좀 얘기를 전해드렸거든요. 이 시각 녹색병원 현장 모습 잠시 보고 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문병하고 돌아갔습니다. 대략 한 25분 정도 만났고 조금 전 저 녹색병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방문할 수 있었지만 잊혀지겠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권의 중심에 선 느낌도 분명히 듭니다. 두 사람의 만남 직후 먼저 이재명 대표 측의 브리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한민수 대변인의 목소리가 들어오면 그 브리핑 내용을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문 전 대통령이 조금 전 한 25분 정도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어떤 의미라고 먼저 좀 판단하십니까?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위해 상경은 아니고 오늘 저녁에 있을 9.19 당시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 기념행사에 이제 오기로 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왔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또 어쩌면 야권의 지금 원로로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좀 중단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야권 인사들은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왔는 걸 보면 이제 모두가 다 왔고 또 오늘 또 이제 단식 중단을 이제 권유를 했는데 바로 중단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이 하나의 명분은 될 것 같아요. 즉 야권이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의 지금 단식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이 명분을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21일 날 이 체포동의안의 처리가 끝난 다음에 아마 단식을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대표의 지금 단식의 목표는 결국은 불체포 특권 이것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명분, 대외적인 명분과 현실적으로 이제 앞으로 한 이틀 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불체포 특권이 표결이 있을 텐데 그 표결에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단합 이런 것들을 이뤄내고 그 다음에 아마 저는 푸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 반쯤에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와서 저렇게 내렸고 남색 정장 차림 그리고 좀 악수도 나눴고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 해당 지역구 주변인 이제 박홍근 의원과 서영구 의원도 있고 안에 같이 들어간 건 이제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도 함께한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고 윤건영 의원, 서영구 의원, 천준호 의원, 뒤에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 저렇게 녹색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조금 전 3시 반 화면입니다. 두 사람 대화는 일단 전언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정석 국장님, 제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단식 중단할 생각이 없으시다 들었다. 단식의 진정성과 결기 충분히 보였다. 빨리 기운 차려서 다른 모습으로 써야 된다는 게 문 전 대통령이 얘기했고 단식 만료하고 싶다. 여러 얘기를 문 전 대통령이 한 모양인데 윤석열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정치하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단식을 중단하겠다라는 즉답은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단식을 중단하기가 애매모호하죠. 시작부터 그랬지만 여러 가지 이 단식의 이른바 출구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뚜렷한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단식을 그냥 중단한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단식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이현종 의원도 얘기했다시피 21일 날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런 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문 전 대통령이 어쨌든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간곡하게 건강을 챙기시라 이런 얘기하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우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명분을 준 측면이 있고 지금 야권의 이른바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일정하게 또 정치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런 평가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 사법적인 이 리스크 이른바 그 체포동의안에 대한 결과 이것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어떤 푸느냐 마느냐의 결단이 상당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앞서 화면 나갔던 건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문병을 마치고 돌아가는 대략 한 25분 정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고 이때 당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박홍근 서영교 의원, 천준호 의원 이런 인사들이 이제 배웅을 하고 아마 문 전 대통령 저희가 준비한 아이템 중에 또 이제 9.19 군사합의 관련이 있는데 여의도 63빌딩으로 이제 아마 가는 모습일 겁니다. 4시쯤이었고요. 뭐 일부 지지자 혹은 지인들과도 좀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있는데. 근데 서영주 대변인, 네. 이제 좀 뭐 중간자죠.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는 모양새를 취하려면 그래도 문 전 대통령이 왔고 그 이후에 중단하는 모습을 취해야 뭔가 개파 갈등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출구 전략으로 문 전 대통령이 왔다 갔는데도 이제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간다. 뭐 이런 거 저런 어떤 해석을 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단식의 출구 전략을 당내에서 찾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분석하는 게 저는 의아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자꾸 무슨 본인의 사법 리스크다, 뭐 어떤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거다 규정을 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입니다. 그 대상 자체가 대답을 하지 않는 이상 출구가 없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지금 야당 대표가 20일간 단식을 하고 있는데 뭐 서울에 왔는데 그냥 뭐 지나칠 수 없죠. 찾아올 때가 돼서 와서 이제 단식을 만료하는 것인데 궁극에는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당시의 단식을 보면 최소한 당시에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이라 하더라도 야당 대표가 저렇게 누워 있으면 예. 퇴로를 열어주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뭐 병원으로 옮긴 거를 가지고 또 그 병원이 미심쩍다, 왜 멀쩡하냐, 거의 또 조롱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정말 이렇게 비정하게, 무정하게 이 정부가 지금 야당 대표의 단식에 이런 식의 조롱을 끊임없이 하면 본인들에게 좋을 게 없고 두 번째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21일, 25일 이제 체포영장 뭐 표결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21일 날 표결이 있을 때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 6월에 내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얘기했듯이 가결로 좀 모아달라 한마디 던지면요. 그동안 집권 여당, 보수 이쪽에서 주장하던 대로 한동훈 장관까지 포함해서 이 단식이 뭐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회피, 사법 리스크의 어떤 도피다라는 부분들은요. 한 방에 깨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그쪽으로만 집착해서 규정하는 것들은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뭐 그 얘기 체포동의안 무결 얘기는 또 잠시 뒤에 표결 얘기는 잠시 뒤에 있으니까 그때 만나보기로 하고요. 일단 두 사람이 만났고 사실 어제부터 이재명 대표의 병상 단식, 링거 단식이 과거 단식과는 달리 녹색병원으로 옮겨진 이후 투명하지 못한 것 아니냐 여권의 비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재명 대표 측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등 혈액 검사가 다 정상이라는 등의 글은 가짜 뉴스입니다. 당에서 강력하게 조치할 겁니다. 구체적인 의료진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일단 일체의 환자 정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성모병원이라면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또 병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모병원을 갔다가 잠시 뭐 링겔 투여만 하고 그리고 다시 녹색병원으로 했다는 게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아직까지는
크게 어떤 병세가 아직까지 뭐 유독하지 않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네. 어제 이재명 대표 측은 혈액검사 정상이라는 등의 소문은 가짜뉴스다. 강력 조치할 거라고 했는데 뭐 이용 의원 일단 혼자이긴 한데 국민의힘에서도 아직까지 이 대표가 병세 위족하지 않은 것 같다.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뭐 엄중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의혹이 제기되고 이걸 지금 구분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 수치가 나왔다. 이건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거니까 가짜뉴스로 보고서 조치할 수 있겠죠. 근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동을 한 사정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위중한 게 아닌 것 같다. 이건 평가적 판단이고 그거에 연결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국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전체에 대해서 객관적 수치를 내놓으면서 반박하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걸 성역화한다. 이런 비판이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놓고서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의료진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친한 의사분들도 있고. 근데 예. 단식을 했을 때 지금 뭐 전문 병원으로 옮겼다. 여기부터 사실 의혹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로는 단식 전문 병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예. 단식을 처치할 수 있는 전문과라는 것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특별한 의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느 병원에만 있는 단식을 처치할 수 있는 의료 기기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게 특정 병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거의 공식대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탄광에서 매몰됐던 광부 구출했던 적도 있었고 예. 산에서 조난됐던 분 며칠 만에 구조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 이제 처치를 하고 상급병원으로 옮겨가고 이러지 또 단식 전문병원 찾거나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상급병원에 있다가 옮겼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사실 의견이고 의혹 제기는 사실 가짜뉴스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전체를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건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처치에 대해서도 생리식염수를 맞고 옮기려고 할 때 한 40분 거리로 이동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팩트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옮길 수가 없을 정도로 위급하면은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여의도 성묘병원에서도 옮길 수가 없을 정도로 위중합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지만 그거에도 불구하고 옮겼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용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저런 정도의 아는 듯이라는 의견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체를 조롱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이 자체를 성역화하고 오히려 국민의 관심을 더 멀어지게 하고 단식의 진정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투명하지 않고 장소 옮겨다니면서 예전의 단식과 좀 다르게 진행했던 부분을 좀 돌이켜보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조금 전에 녹색병원으로부터 현장부터 영상이 좀 들어왔는데 아마 앞서는 사진만 봤다면 문 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고 병실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벗고 앞서 좀 지나간 장면도 있는데 일부 이재명 대표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 두 사람이 오른손을 맞잡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 문 전 대통령 계속해서 만류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즉답을 피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좀 왔어요. 천준호, 서영교 의원이 윤건여 의원까지 주변에 있고. 30분 정도, 25분 정도 만났고 조금 전 화면도 지금 녹색병원 안이 지금 아마 어제 병상 단식이 시작한 이후 처음 공개됐기 때문에 보아하니 좀 1인실 좀 비슷해 보이고요. 앞서 그 녹색병원 의사 한 분이 문 전 대통령에 앞서서 문을 열어줬던 장면도 좀 봤습니다. 당에서 가짜뉴스다, 강력 조치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 아까 구자령 변호사가 과거 단식에 비해서 비교적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했는데 일단 단식이 이제 3주가 다 돼가고 처음에 첫맛 단식 때도 마치 이제 출퇴근 단식이라서 여권의 비판이 있었고 단식이 또 당대표실로 이동했고 당시에도 수액치를 받았다. 이제 넘어와서 수액치를 받고 음식 섭취를 안 하겠다. 이제 링거 단식 혹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단식에 대한 사전적 의미까지 되돌아보게 한다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1야당의 대표의 단식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일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 정치인들의 단식을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일단 눈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매일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병원에 들어가 버리면 국민들이 직접 못 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궁금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어떨까 등등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커터칼 테러를 당했을 때도 예. 그때 병원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나와서 지금 상태가 어떻고 어떻게 처치하고 있고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전에 YSDJ가 단식할 때도 마찬가지로 당시 서울대병원에서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일부 이제 브리핑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하잖아요. 더구나 지금 병원으로 옮길 때 당시에 이제 발표에 따르면 선망 증세까지 있었고 굉장히 의식을 잃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중한처럼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자 민주당이 지금 누구도 지금 녹색병원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보통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입원해 있으면 관련돼서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자 지금 상태가 어떻고 어떤 처치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상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억측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응급실 같은 경우에 환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환자가 아주 급성 이제 영양실조다라고 하면 환자의 응급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돼서 전원이 가능한지 퇴원이 가능한지 그건 의료진이 판단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위중한데 그 퇴원을 시켜버리면 의료진이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원을 할 경우에도 이게 지금 거리가 한 20km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있는지 그건 의료진이 판단해서 자, 못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서 얘도 성명을 갔는데 문제는 바로 수액만 맞고 지금 녹색병원으로 지금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의료진의 판단은 뭐였는지 전원할 수 있을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상황이 위중한 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대로 또 녹색병원 갔으면 녹색병원 당직이 어떤 처치를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자들이 지금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단식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식이고 제1야당 대표의 지금 위중한 상황과 있는데 왜 민주당과 병원 측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지 그러면서 무조건 가짜뉴스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문제의 본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19일, 20일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쓰러져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게 진정한 단식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집권여당이 찾아와서 만나고 그다음에 뭐 꼭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대화를 할 테니까 뭐 이야기를 하자. 여러 가지 지금 제안한 것들이 국정쇄신 뭐 이런 부분들, 뭐 오염수 반대 이런 의사를 표명하기가 여러 가지 좀 곤란하니 뭐 좀 기운을 차리고 와서 만날 것이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만나려고 한다. 이 정도 하면 단식이라는 것들이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집권여당 국민의힘 뭐 지금 이용원도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이 단식이 진짜야 가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식에 대한 뭐 어떤 이게 과연 가능한가?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는가? 뭐 예를 들면 그거 아닙니까? 몰래 뭐를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조금 지나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논평하기도 좀 민망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문제는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신뢰관계부터 저는 민주당이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단식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본인이 이제 저녁에는 들어갔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또 병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 정보가 없습니다.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1당 대표의 지금 단식 상황이 어떤 건지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기자들은 알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걸 단지 그냥 이걸 폄하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녹색병원 홈페이지 따르면 지금 아까 이재명 대표 보안이 1인실에 있는 것 같은데 1인실 기준에 20만 원 정도가 되는 입원비. 물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정치권에서는 아마 단식을 만약에 중단하더라도 그 이후에 2달 정도 뭐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 선배 말을 따르면 꽤 오랜 시간 동안 회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제 9시 35분경에 녹색병원에 입원했고 이제 링거 단식을 좀 이어간다.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녹색병원 관련해서요. 소정석 국장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후원이네. 여기 보면 게시판에. 그리고 사실 저희 제작진도 녹색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더 병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언론으로서도 좀 취재할 것도 있고. 근데 지금 한때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이 녹색병원에 대한 관심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1야당 대표가 입원한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 그러니까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궁금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병원이길래 이재명 대표가 저기로 갔나 해서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보려고
거의 몰리다 보니까 이제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 녹색병원이라는 곳은 알만한 사람은 좀 아는 병원이죠. 이게 2003년 올해가 20주년 맞았습니다. 원래 원진내이원 사태라고 굉장히 큰 노동자들 피해를 입은 그 사태가 생겼을 때 그 피해 보상금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병원, 이른바 직업병 전문 병원, 민간이지만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병원으로 그동안에도 이 관련해서 노동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진 그런 병원이었기 때문에 정의당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여기 입원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병원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기에 입원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또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그런 뭔가 단초가 좀 없을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다운이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입원비나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지지자들이 후원금이나 기타 이런 것을 많이 기부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당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밀려드는 이런 후원금 같은 것들은 나중에 잘 모아서 공익적으로 쓰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보다도 일단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 단식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얻은 것과 이런 것은 무엇이냐, 단식 이후의 전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의 이제 녹색병원에 대한 저런 클릭으로 또 표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소정숙 국장의 말씀 중에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저 병원비 1인당 20만 원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저 얘기는 당대표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당대표 당비로 나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런 건 아마 공식적인 어떤 그 채널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아마 병원 측에서도 그동안에 여러 번 이런 노동자들이라든지 기타 야당 인사들이 많이 입원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등등을 좀 감안을 하고 또 후원금을 내신 분들이 후원금을 낸 목적 이런 것을 또 병원에 얘기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병원 발전을 위해서 낼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병원비에 나는 후원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투명하게 병원에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 봐서는 글쎄요, 녹색병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원의 기간이 그 단식을 현재 벌써 지금 20일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십 일 이렇게 이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비 자체도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선택하면서 적어도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예전보단 줄어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